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은요, 원의 정의, 원을 가장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상에 옮겨서 도형의 방정식 표현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할 때 원하고 직선의 관계, 접한다,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판별식 이런 걸로 이제 푸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요. 또 이론이 이렇습니다. 원 하나만 딱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니까 그냥 원 하나만 딱 있는 부분이 필수 예제 18-1, 2, 3. 그 다음에 18-4번부터 시작하는 게 원하고 직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수 예제 18-4, 5, 6. 근데 그 중에서 접선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18-7번부터 나와 있는 게 원하고 또 다른 원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게 이제 그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접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선에 관한 본격적으로 해볼 테니까 공식 지난 시간에 증명해 줬었고 필요한 거 외우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4번입니다. 여기에 접하면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물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가능해요. 3,2를 지나는 3,2를 일단 곡선 밖의 점입니까? 곡선 위의 점입니까? 어때요? 3,1 집어넣으니까 성립하지가 않잖아. 아, 이거 곡선 밖의 한 점인 거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곡선 밖의 한 점 물어보는 문제는 공식을 동그라미 1, 2번을 이용해서 푸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또는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해 볼까?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첫 번째, 공식으로 그냥 푸는 게 좋으니까. 접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면 이 식은 x1x 더하기 y1y 이퀄 5가 되고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x1하고 y1은 숫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식이에요. 1차식. 이게 3,2를 지나니까 3x1 더하기 y1 이퀄 5를 만족해서 x1, y1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x1, y1이 원 위의 점 아닙니까? 접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5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y1 자리에다가 5-3x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5-3x1의 제곱이고요. 요걸 정리하게 되면은 10x1의 제곱 마이너스 5, 3, 15니까 30x1 여기다가 25고 5가 되니까 플러스 20 이퀄 0이 돼서 뿅 사라져서 x는 얼마 됩니까? 1 또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접점이 1 또는 2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y 값은 뭡니까? y 값은 x1이 이걸 만족하냐 이게 1이면은 y1은 2가 되고요. 2가 되면은 y1이 1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죠. 1,1은 2,1을 여기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y는 5 또는 2x 더하기 y는 5.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무려 이제 보통 요식 갖다가 넘겨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고 저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접점을 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y는 mx 뿔마 자, r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루트 5야. 그리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한 번에 쓰시면 루트 5m제곱 플러스 5라고 풀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3,2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넘겨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야? 1-3m의 제곱이니까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퀄 5m제곱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를 넘기니까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이거 어떻게 됩니까? 2m 마이너스 3m,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1, 2,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m은 얼마입니까? m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어요?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y는 2x 얼마야? 얼마입니까? 4, 5, 20. 어쨌든 뭐 이게 나오고요. 또 뭐 나오고요. 네, 계산하십시오. 4, 5, 20이 아니군요. 5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y는 2x 뿔마 5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플러스 5가 될지 마이너스 5가 될지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요. 플러스 5가 될지 마이너스 5가 될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되고, 어쨌든 그다음 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가지고 하면 또 얼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뭐 동일한 방법으로 푸니까 뭐 동일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수학은 재밌는 게 숫자 하나만 살짝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살짝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원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5가 되면은 우리가 외웠던 공식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공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여러분 정석 교재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따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형화된 형태만 그렇게 푸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은 딱 이거 하나만 알려준 겁니다. 이런 건 이제 풀이 방법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오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18-5번입니다. 이런 거 지금. 원은 원인데 중심이 0,0이 아닌 원이야, 이게. 자, 이랬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일단 가장 기본은 뭘로 풀면 되는 거야? 이 원이 하나가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본 거야. 또는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 식은 y는 m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해서 이 n 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가장 기본은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돼. 그런데 마이너스 x 플러스 n은 이 y자리 집어넣으니까 이 식이 항이 3개가 나오잖아. 그 3개짜리 제곱하는 거는 왠지 좀 찜찜하잖아.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중심 좌표가 2,3이에요. 여기 식에서. 그리고 이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루트 10입니다. 그럼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선생님 사실은 개인적으로 판별식보다는요, 원에 접하는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훨씬 좋아해. 왜? 그 계산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풀면 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3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하시면은 D는 이게 루트 10인 거죠, 지금이. 이거는 루트 제곱하시면 이 값이 2가 되고요. 다 그냥 넘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입니다. 거기에다가 2,3을 대입하시면 이 값이 마이너스 5 플러스 n의 절대값.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걸 갖다가 풀면 n의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값은 5루트 2가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5 플러스 n은 뿔마 5루트 2가 돼서 n은 5 뿔마 5루트 2가 돼서 첫 번째 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뿔마 5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루트 2 오, 소리 5루트 2가 아니야. 뭐야 이거. 2루트 5지 2루트 5. 깜짝 놀랐어 지금. 루트 20이 아니죠. 루트 20이죠. 2루트 5. 그렇죠. 여기는 2루트 5. 5하고 이거 비슷한가? 약간 비슷하네. 그죠, 하여튼 되겠죠. 5루트 2는 루트 50이야. 루트 50. 자, 그 다음에
원위의 점 5,4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공식이 있지만 공식으로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공식을 구하는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요 점이 지금 2,3이야. 원위의 점 5,4가 있어.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이 되는 거잖아, 접점까지.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값이 3 증가할 때 y값이 1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야. y-4는 마이너스 3의 괄호 열고 x-5.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3, 5, 15고 넘어가니까 이거 플러스 19. 네, 요렇게. 되겠죠? 네, 공식이 있습니다만 따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곡선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 구하십시오. 잘 보니까 18-5번은 문제 자체가 대표적인 형태네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순서가 곡선 위의 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곡선 밖의 한 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순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해볼게요. 요 3번은 이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공식을 이렇게 생긴 걸 따로 안 외웠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점이 지금 똑같이 2,3이야.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3,8입니다. 실제 그림은 뭐 왼쪽에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자, 이렇게 마이너스 3,8. 그럼 이렇게 접선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똑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거야. 다만 이때 뭐를 모르는 겁니까?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이 식을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y-8은 m의 괄호 열고 x-의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정리하면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플러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2,3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D는 루트 제곱 더하니까 m제곱 더하기 1 분의 여기다 2 여기다 3 대입하게 되면은 절대값에 2m 3m이니까 5m 여기다가는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네, 반지름 루트 10하고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풀 것이냐? 보세요. 요거 넘겨. 그럼 루트 10m 제곱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에 괄호 열고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얼마예요? 10m 제곱 더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고 5만 없애버리니까 요렇게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풀면은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때 그 m이 나오겠죠. 네, 계산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원래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세 번째 과정,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문제를 풀 때는 좀 단계가 많고 조금 번거로워. 그런 느낌 듭니까?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자연스럽다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원래 복잡하구나. 올 게 왔구나. 풀어야지.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계산이 좀 간단하게 되는 경우들은 보통 이제 원점을 지나는 경우 이게 마이너스 3,8이 아니라 0,0이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됐습니까? 자, 이제 접선에 관한 문제는요 꼭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의 접선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앞에 공부했던 2차 함수 접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미분을 배우면 너무 중요해. 3차 함수, 4차 함수의 접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접선, 접선에 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지금 했던 것처럼 곡선 위의 점, 기울기 주어진 경우,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게 세 가지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두 한정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18-6번 다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접선이 아니라 할선이 나옵니다. 할선. 원을 자르는 직선. 보통 원이 등장하면은 지금 앞에 접선을 공부했잖아요. 이걸 할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잘 안 나와. 왜 그럴까? 뭐 이거는 뭐 원하고 특별히 재미있는 관계가 아니잖아. 뭐 기껏해 나오는 게 원상의 한 점에서 이 직선에 그은 길이의 최소값 하면은 중심으로부터 그어서 반지름 길이 빼서 구하는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이니까 예, 뭐 좀 가볍게 보시고. 자, 이건 뭡니까? 요 직선하고 요게 서로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 PQ에서 만날 때 질문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원의 중심이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당연히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물론 판별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루트 제곱 5분의 중심이 0,0 맞습니까? 0,0 대입하면 절대값 K가 됩니다. 요 값이 반지름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으면 접하는 거야. 크면은 안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2루트 5죠. 절대값 K가 2루트 5보다 작아야 되니까 K 값은 2루트 5와 마이너스 2루트 5 사이에 있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현 PQ 길이가 2가 되는 K 값을 구하십시오. 자, 현의 길이가 2가 되는데 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이 등장하면 뭐 단골 손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이가 2가 된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원의 할선, 현의 성질 중에서 원에서 현에다 수선을 그으시면은 반드시 이 현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길이가 2라고 하면은요,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2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된대요? 바로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이 값이 루트 3이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절대값 K가 얼마입니까? 루트 15. 따라서 K가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 15가 되면 됩니다. 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문제를 세 문제 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원하고 직선 사이 관계가 방금처럼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 접하는 경우는 접선을 구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잘 활용하시고, 지금 이 문제처럼 자르는 경우는 그 잘린 선분의 길이를 주로 물어봐. 그때 이렇게 생긴 기하학적 관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간결하게. 자, 이제 마지막 이론은 원하고 원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실제로 원은 뭐 지금 공부해 보면 원의 어떤 가치, 원이 쌤이 아까 시작할 때 뭐 지난 시간에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게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은 정말 오묘하구나. 특히 뭐 이번 달은 실력파 문제 풀어보면 원이 만만치가 않네. 막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여튼 자 봅시다. 원하고 원의 위치 관계인데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도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자,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원이 있으면 이렇게 두 원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원을 점점 이렇게 좀 가깝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표현하면은 D를 바꿔보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시면은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하고 R'을 더한 게 D보다 크면은 이 경우는 이제 두 원이 안 만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림에서 뭐 R하고 R'을 어디서요? 잠깐만요. R하고 R'이 잠깐만요. 그 쌤이 그림 잘못 말했네요. 반대. D가 더 커야지, 그지? R하고 R'을 더하는 게 D보다 작으면 두 원이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없이 기하학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충분해요. 외워야 되는 상황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는 무슨 관계가 성립합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그리고 이게 바로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접하는 경우는요, R하고 R' 더한 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하고 똑같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접하는 경우는 보조선도 긋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보조선이 바로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으시면은 반드시 접점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상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을 하나를 생각하는데 바로 첫 번째 원에도 접하고 두 번째 원에도 접하는 직선이 존재하고요. 이걸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통접선. 공통접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접선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공통접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공통접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공통접선이 이렇게 세 개 있는 형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공통접선의 또 방정식도 구하는 것들이 뭐 뒤에 미분편을 배우다 보면 또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 원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원이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면 이렇게 원이 서로가 서로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원이 두 군데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직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의 위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이 중심, 요 거리 이걸 D라고 부르는데 이 D가 무슨 관계가 성립합니까? 두 원의 R 더하기 R 프라임하고 비교하면 이제 이 D가 더 작게 되는 거지. 이거는 같게 되는 거고요. 네, 같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게 이제 또 구하다 보면은 조금 더 원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자, 외워야 되는 두 번째 상황은 바로 이 두 원이 뭐 하는 거야? 내접하는 거야, 내접. 내접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이것들을 쫙 연결을 하시면은 이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연결하면 반드시 접점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립하는 식이 뭐냐면은요. 요게 뭐예요? 큰 원의 반지름. 이게 뭡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 그리고 요 길이가 뭡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따라서 얘는 D는 R에서 R'을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접하는 경우는 이런 식이 성립하고요. 이거를 역시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외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그림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그림의 상황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R이 큰지 R'이 큰지는 이 그림에서는 R이 크지만 실제 문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D가 R에서 R'을 뺀 것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보다 더 거리가 가까워지가 가면은 이 두 원이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상황이 뭐라고? 자, 이렇다고요. 요게 외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외접. 내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으면은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또 안쪽으로 안 만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D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원은 중심을 공유하겠죠. 이걸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해요. 동심원. 동심원. 알겠습니까? 예. 물 위에 돌을 풍덩. 이런 느낌. 자, 우선 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골라봐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네,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개념이 뭐가 똑같냐면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새로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거하고 원리가 비슷한데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직선은 사실 두 직선의 교점을 그냥 구한 다음에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무방했거든요. 근데 원은 그렇게 되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하나가 있고 이 원이 하나가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단순히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원하고 원은 이제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면은 이 값이 막 루트가 있고 복잡하고 분수가 되는 경우가 뭐 그냥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고 이 교점을 구하지 않고 한 방에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해보시고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두 원을 음함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 은영,
그죠? 원은 0.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에다가는 m을 곱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m을 곱하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는 k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l을 곱하는 식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치중하기보다는 잘 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여기다 m을 곱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을 구한 다음에 자, 이 식이 갖는 의미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원 맞습니까? 맞지요? 여기가 m이 곱해져 있어도 x제곱 앞에 기수는 m 플러스 1, y제곱 앞에도 m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m 플러스 1로 나누시면은 x제곱, y제곱, 어쩌고 저쩌고니까 일단 이 자체가 원의 방정식은 맞습니다. 근데 이 원은요, 요 원의 방정식은 항상 이걸 지나는 거 맞습니까? 항상 얘는 0, 얘는 0이라고 하게 되면은 m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동시에 되는 식은 이 원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점 두 개나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 이 원의 방정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 식은요. 절대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앞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뭐를 제외한 원이냐면은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원을 제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 옮겨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이야. 이게 두 번째 원이야.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정말로 무수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원도 있고, 그렇지? 정말로 무수히 많은 거야 이렇게. 뭐 그림 그리기도 힘드네요, 그렇지? 이런 원도 있고, 뭐 이런 원도 있고, 알겠습니까? 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림으로 그리기도 힘드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세요.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생긴 원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표현한 요 표현은 이 빨간색 원은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이 원을 제외한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m의 위치가 여기에 있질 않고 여기에 만약에 있게 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이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로 구현이 될 때는 저런 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하여튼 자, 일단은 원은 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걸 원의 교점을 통해서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특히나 이때 만약에 여기 주어진 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하고 x제곱 y제곱이 서로 사라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식이 뭡니까? xy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xy에 관한 1차식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직선은 뭡니까? 이것은 0이고 이것은 0인 걸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인 거지. 그게 뭡니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보면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1차식은 이거 하나가 유일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 왜? 원을 결정하려면 점이 3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미지수가 3개니까. 그런데 2개밖에 안 나와서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고 얘는 그냥 요 이론이 이런 형태의 출발이야. 18단원의 고급 문제들, 최고난도 문제들이 뒤에 쫙 나오는데 18단원의 고난도 문제들 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이 바로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축은 뭐냐? 지금까지 공부했던 접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고. 자, 이걸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7, 8, 9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원에 외접하고 직선에 접하는 원 중에 그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냐면은요. 자, x축 한번 그려볼게요. y축 그려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이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자, 요 직선은 조금 오묘한 직선이네. y는 넘겨서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9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렇죠. 기울기가 음수고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직선 중에서 그지?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서 이거하고 이거 동시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동시 접해야 되니까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보니까 중심이 x축 위에 있어. 뭐 대강 뭐 이런 원. 뭐 이런 가능한 이런 원. 네. 이 중심을 a라고 놔볼까요? a, 요.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원하고 원이 외접하는 것을 활용하세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치? 이게 외접한다는 거야. 내접은 아니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겠네요. 뭐 그림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원. 왜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풀면 내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식으로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중심의 좌표가 a, 0이야. 그러면 이 원이 외접하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뭐예요? 절대값 a입니다. a가 아니에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a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뭐 똑같은데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1.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의 반지름 얼마인지 모르니까 r이라고 놓으면은 r 플러스 1. 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원이 요 직선에 접해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하고 똑같으면은 바로 접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면 이 값이 5가 되고요. 여기에 절대값에 x자리에는 a를 대입하고요. 3a. 그 다음에 y자리에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식이 양변은 그쵸?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9.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요런 점이 이제 얼마냐면은요. x절편은 y가 0이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이 값이 3분의 19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이. x절편이. y절편은 얼마입니까? 뭐 요 값이죠. 4분의 19. x절편, y절편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값이 지금 요거랑 요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모르는 문자가 a도 모르고 r도 모르고 모르는 문자 두 개네. 풀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죠. 여기 넣고 양변을 제곱을 하려고 봤더니 그것도 좀 만만치가 않아. 근데 이런 식이 성립하네요. 3a-19는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무조건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랑 얘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있어버리면 직선에 접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원에 접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 값이 바로 3분의 19가 2점이니까 a는 3분의 19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값이 항상 음수기 때문에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5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19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이 a 값이 3분의 19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은 5r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19라고 쓸 수 있고 이 r자리에 절대값 a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5절대값 a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요. 자,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은 5를 넘기면 24는 얼마가 됩니까? 24는 5절대값 a 플러스 3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이 a 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되네요.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5a가 되니까 마이너스 2a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그럼 그때 r이 얼마입니까? r은 절대값 a가 r 플러스 1이니까 r은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2. 그죠? 여기는 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R 플러스 1이 여기다 2를 더한 게 절대값 A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심이 되면은 x 플러스 1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1제곱 121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이 외접하고 원하고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 18-7번에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에 접하는 원. 주의할 점은요.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 근데 이거 연립해서 풀려고 하면 일단 굉장히 귀찮잖아. 근데 설사 그 점을 알아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써가지고 대입하면 또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m의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 이게 뭐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원이 x 플러스 y는 4에 접한다라고만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랑 얘가 접하네. 첫 번째 풀이 방법.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풀이 방법. 이 원의 중심좌표를 찾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R하고 똑같다고 풀면 됩니다. 다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좌표 구할 수 있습니까? 끔찍하네. 그치? 이 원을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지. m 플러스 1의 x제곱 m 플러스 1의 y제곱 중심좌표를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중심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판별식을 풀면 돼. 판별식. 그래서 일단은 x만에 관한 식을 바꿔볼게요. y 자리에다가 4-x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요. m의 x제곱 4-x의 제곱 한 번에 그냥 풀었을까요? 풀었자 그냥 우리 갈 길이 머니까 이렇게 x제곱 4-x제곱은 그냥 플러스 16 마이너스 8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플러스 또 x제곱 y제곱 자리 또 16 마이너스 8x 플러스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요 식은요. 여기에다가 4-x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x 플러스 y가 4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y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이야. 4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2. 예. 이게 능령 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같은 실근, 다시 말하면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정리를 하니까 여기는 x제곱, x제곱, 2mx 여기도 x제곱, x제곱. 그러니까 이 식은 2의 괄호 열고 m 플러스 1의 x제곱.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 마이너스 8mx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8의 m 플러스 1의 또 x. 좋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12. 얘는 마이너스 10인데 여기가 16이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잠깐만요. 소리. 여기 16이 있고 4가 있네요. 잠깐만요. 그치. 플러스 12m 플러스 4는 0.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로 약분해 볼까? 2로 약분해 볼까? 이렇게 2로 약분해 볼까? 6,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은 지금 B-제곱 빼기 AC가 0이라고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는 0. 요거 2네요. 뭐야 이거. 이거 2야 2.
2입니다. 2. 네, 는 0이 되고요. 요거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또 됩니까? 일단은 약분하면 더 하자. 약분하면 2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m 플러스 1로 쪼개시면 여기가 2m 더하기 2 빼기 3m 빼기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m 플러스 1에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퀄 0이 돼서 만족하는 n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 중에 뭐가 답이야? m이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지. 왜? m이 마이너스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래서 문제가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봤으니까 m이 1일 때가 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m이 1이 되면은 질문이 그 m이 1인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또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최종 잠깐만요. 이게 아니다. 지워버려. m이 1인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1이죠. 1 여기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0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연습이 됩니까? 좋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8-9번부터 또 마지막 12번까지는 또 이걸 활용하는 형태들인데 18-9번까지는 지금 했던 내용의 연장상이고 그 뒤에 내용들은 자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취에 관한 문제가 직선에서 구했던 거하고 논리가 비슷한데 원이 등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직선도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원의 시간에 배웠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나 이론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반드시 유제 스스로 풀어보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선생님은 본 강의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